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유니티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UI적인 틀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 개원대 학생들 기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틀을 잡는 데 있어서 가이드가 되도록 하려고 영상을 찍고요. 또 유니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전체 틀을 잡는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해당 3D 선택하고 이름을 주시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눌러서 문서를 생성합니다. 그때 이름은 영문만 한글 없이 공백 없이, 그리고 해당 경로에 한글이나 공백 없이 문서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맨 처음에 문서를 만들면 메인 카메라, 다이렉셔널 라이트 이렇게 딸랑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씬 폴더에는 샘플 씬이 있네요. 저는 이 시작 씬을 홈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씬을 3개 만들 거예요. 리로드 하시고요. 홈 씬이랑 또 씬을 하나 더 만들게요. 이제 월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WRLD 월드 씬을 하나 만들 거고요. 엔딩 씬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씬은 총 홈, 월드, 엔딩 이렇게 3개고요. 처음에 시작은 홈에서 시작하고 월드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 엔딩으로 가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배경음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윈도우의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하시고요. My Asset을 눌러서 기존에 추가한 음악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아니면 저는 이미 좀 찾긴 했는데요. 윈도우의 에셋 스토어 이용해서 에셋 스토어 가시고요. 그리고 음향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런 음향을 무료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하시고. 근데 저는 요거를 한번 프리뮤직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서 유니티에서 열기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합니다. 이걸 닫고요. 여기 보니까 음악이 잘 가져와졌네요. 네, 그래서 제 해당 씬에 필요한 음악을 이제 넣을 준비가 끝났고요. 또 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월드에서 캐릭터가 돌아다녀야 되니까 스타터 에셋을 좀 가져와 볼까요? 패키지 매니저에서 마이 에셋에 올 보이도록 하고요. 모두 보이도록 하고요. 새로 고침하고요. 이 스타터 에셋을 가져올까 합니다. 이미 우리 수업을 통해서 많이 봤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스타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리고 무료를 체크를 하시면 이런 스타터 에셋,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어떤 캐릭터를 제어하는 부분에 대한 다 만들어진 파일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스타터 에셋을 임포트 합니다. 인스톨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저는 현재 버전이 202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떴는데요. 워닝 경고가 떴고요. 이 프로젝트는 New Input System 패키지를 쓰고 있대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냐? 그러네요. 네, yes 하시면 됩니다. 사실 거의 가이드대로만, 디폴트대로만 진행하시면 보통 대부분의 에러들을 만났을 때 처리할 수가 있답니다. 네, 유니티가 다시 실행이 됐고요. 좀 기다려야죠. 우리 개원대 학생들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익숙하시죠? 네, 다시 문서가 리로드가 됐고요. 약간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아마 이렇게 에러 나는 잠깐 보였잖아요. 그럼 네트워크상이죠. 자, 잘 가져와줬고 스타터 에셋 임포트 합니다. 여기 인스톨 하시고요.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얘가 서드 퍼슨 캐릭터 컨트롤러, 즉 3인칭 시점으로 캐릭터를 컨트롤하는 패키지입니다. 너무나 쉽게 3인칭 시점에 캐릭터 돌아다니는 걸 구현할 수 있어서 아주 훌륭하죠. 닫습니다. 그럼 여기 스타트 에셋이 가져와졌고요. 사실 서드 퍼슨 컨트롤러 폴더에 씬을 찾아보시고 플레이그라운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에러처럼 핑크색이 보여요. 이게 렌더링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의 렌더 파이프라인 컨버터를 누르셔서 빌트인 URP를 사용하시고 체크하셔서 먼저 컨버터 초기화한 다음에 에셋을 컨버팅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싹 다 렌더링이 다시 맞춰지면서 제 아마추어로 더블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씬에 가서요. 필요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월드에 가서 캐릭터를 가져오기 전에 간단하게 월드를 만들까 해요. 3D 오브젝트에 터레인을 추가해서 지형을 만드시고요. 지형이 만들어졌네요. 제 메인 카메라의 위치는 0, Y는 1, Z는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터레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 메인 카메라가 이렇게 중간을, 여기 좀 지형이 중간이 잘려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터레인의 이 세팅을 보면 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 터레인의 위치를 -500 하면 딱 가운데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 끝자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끝에서 이렇게 화면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터레인을 Y도 Z도 -500 하면 제 메인 카메라가 이렇게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카메라를 조금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적당하게 제 지형을 만들었고요. 캐릭터를 가져오기 전에 간단하게 지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터레인을 선택을 하고요. 지형을 좀 수정해 봅시다. 레이즈 오어 로어 터레인으로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먼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지형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지형을 한번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정말 별 계획 없이 저는 만드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말을 준비하기 때문에 뭔가 스토리라인 있게 잘 만들어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지형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산도 막 협곡을 만들어 보고요. 잘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건물 내부를 만든 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뭔가 자연적인 지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브러쉬를 써서 이렇게 재미있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우리의 캐릭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근데 그 전에 캐릭터가 좀 도착하는 지점이 평평해야 될 것 같아서 셋 하이 주고요. 하이를 한 20 정도 주고요. 여기를 이렇게 20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살짝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고 조금만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고 요쯤에 할까요? 조금만 이렇게 하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지나가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뭔가 협곡에 뭔가 평지가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렇게 평지를 나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산을 파는 느낌이죠, 지금. 네, 이렇게 파줬어요. 네, 그리고 카메라가 여기를 좀 비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메인 카메라가 여기를 지금 카메라를 돌려서 이쪽을 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AWSD로 이 카메라 시점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카메라 워킹 하듯이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여기 주인공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메인 카메라 선택하고 게임 오브젝트의 얼라인 위드 뷰, 그럼 우리 어제 배웠던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카메라가 요 정도 시점으로 딱 여기 주인공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비추면 좋겠다. 하늘도 보일까요? 이 상태가 좋겠다. 그러면 메인 카메라 선택하고 게임 오브젝트에 얼라인 위드 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세팅이 되죠. 무슨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웠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 한번 가져와 볼까요? 서드 퍼슨 컨트롤러의 씬의 플레이그라운드에 가서 플레이 아마추어 주인공 하고요. 가져갈 건 메인 카메라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팔로우 카메라, 그 다음에 주인공 이렇게 3개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 씬에 제 월드에 가서 이거는 돈 세이브 할게요. 제 월드로 갑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 위치로 여기로 가고요. 여기다 제 캐릭터를 일단 컨트롤 V에서 붙여 놓으시고요. 네, 놈들을 여기 지금 어디에 붙여졌냐면 저쪽에 붙여졌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일단 가져와서 대충 자리를 잡아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요쯤에 조금 더 내려가야겠죠? 착지를 시켜줍니다. 근데 가져오면서 제가 메인 카메라를 새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 메인 카메라는 버리시고요. 요게 이제 내 메인 카메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 봅니다. 제 캐릭터가 메인 카메라, 팔로우 카메라랑 이제 먼저 처음에 착지를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갖다 붙였고요. 일단 캐릭터가 제가 아까 높이를 20으로 했잖아요. 20의 위치에 이렇게 딱 착지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제 메인 카메라가 캐릭터의 뒷모습을 지금 비추고 있는 느낌인 거죠. 이 상태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세팅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럼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잘 가져와졌는지. 그래서 다녀보니까 잘 가져와줬어요. 너무 지형이 넓어서 얘가 언제 달려가나 싶습니다. 달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구성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우스를 무료로 검색을 해볼까요? 무료. 어떤 집이 어울릴까요? 무료로 검색했더니 이런 오두막이 나오네요. 주인공은 사이보그인데 오두막이 안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이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마음에 들면 에셋에서 추가해서 열어봅니다. 유니티에서 열기 하고, 자, 요거 다운로드 하고요. 임포트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가져온 이 빌리지 팩이 마음에 드신다면 올드 하우스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빅 하우스가 있고 펜스.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머터리얼. 윈도우에 렌더 파이프라인 컨버터를 통해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체크하고 컨버트. 그러니까 잘 됐네요. 빅하우스. 요거를 한번 여기다 갖다 놔봅니다. 이런 식으로 20으로 해야겠죠, 제 하이가. 여러분이 재미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집은 문이 없는 집인가요? 문은 없네요.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만든 모델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를 가져다 놓으실 수 있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보고요. 집은 메인 카메라가 약간 집을 보이게 해줄까요? 이 정도? 이렇게 집을 한번 2개를 갖다 놔봤습니다. 또 20.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성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간단히 월드도 준비가 끝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씬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캔버스 요소를 통해 U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드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꾸며보세요. 그 다음에 홈에서는 플러스 눌러서 우리 텍스트, 이 게임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텍스트를 추가했더니 뭐가 빵 떴죠. 이거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메시 프로 그 관련된 에셋들이 로드가 되고요. 이게 우리가 캔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장하시고요. 자, 텍스트가 생겼는데 이걸 스크롤링 해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상당히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캔버스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사이즈가 192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뷰를 이쪽에 놓고 하이어라키를 이쪽에 놓을게요. 그러면 제 C는 게임뷰를 이쪽에 놓을까요? 반대로 나오겠습니다. 게임뷰를 이쪽에 놓고 하이어라키와 이렇게 C는 이쪽에 놔보죠. 그래서 보이는 게임은 이렇게 작업하는 C는 이쪽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텍스트 씬이 좀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다 생각하고 1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요 크기 툴로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월드, 뉴 월드라는 타이틀을 한번 적어볼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적당히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해서 이게 만약에 이 컨텐츠의 제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디자인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는 좀 키웠어요. 여기 이 컨텐츠의 제목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러면 캔버스에서 또는 플러스 눌러서 UI 요소 중에 내가 버튼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버튼이 지금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0에 100 이런 식으로 키울 수 있겠죠. 근데 이 버튼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이제 스타트,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스타트가 좀 작아요. 그래서 5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버튼의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서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고요. 버튼의 크기를 이렇게 줄여볼게요. 적당히.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텍스트의 정렬은 여러분이 가운데 정렬, 수직 정렬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만든 버튼의 위치를 만약에 이쯤에다 가운데 놓을 수도 있겠죠. 네. 가운데 놓고 그러면 우리 글씨도 한번 가운데 놔볼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잘 디자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아보았고요. 적당히 이제 디자인하시고 이거를 퍼스펙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냥 그 시점을 딱 그 UI 잡을 수 있는 2D처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 치고요. 만약에 여기 뒤에 배경이 좀 있고 싶다 그러면 또 UI 요소 중에 로우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드시고 로우 이미지 여기는 제 무게가 1920이잖아요. 1080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배경색을 만약에 간단하게 테스트니까 이런 색을 줬다고 해보죠. 그래서 S축, Y축 0,0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애들이 깔리게 돼요. 그러면 레이어 순서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우리 2D 게임 할 때 3D로 해서 이렇게 뎁스 조절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레이어 순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목도 만들었고 시작 버튼도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홈 화면이고 저장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홈에서 우리가 월드로 이렇게 갈 거고 이 월드에서 성공하면 엔딩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한번 다시 똑같이 한번 엔딩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엔딩에서는 다시 홈으로 가는 거랑 리스타트 이 두 가지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엔딩에서는 먼저 배경부터 만들어 볼까요? 로우 이미지 똑같아요. 배경 색깔은 여러분이 주시고 싶은 만큼 색을 주시면 되고요. 저는 1920에 1080 이렇게 줍니다. 좌표 0,0 맞춰주시고요. 1920. 자, 이제 여기가 엔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타이틀을 하나 엔딩 넣어줘야겠죠? 텍스트 메시 프로.
사이즈는 200이라고 하고요. 크기도 글씨 크기는 좀 이렇게 늘리시고요. 여기 툴로. 그리고 엔딩이라고 해보죠 뭐. 네, 엔딩이라고 해줬고요. 이 글씨 원하시는 대로 하신 다음에 가운데에 수직 가운데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위치는 가운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뭐 원하시는 대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다시 시작하는 버튼이랑 아예 월드로 가는 버튼이랑 두 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플러스의 UI에 버튼 추가합니다. 그래서 하나 버튼을 우리가 홈에서 일단 저장하고요. 홈에서 버튼의 크기를 이거를 350에 100으로 할게요. 네, 350에 100으로 했듯이 제 엔딩에서도 이 350에 100, 이 버튼을 350에 100으로 통일할게요. 그리고 홈의 버튼에서 홈 버튼에서 버튼 안에 텍스트의 크기를 70으로 했네요. 마찬가지로 엔딩에서도 이 버튼의 텍스트의 크기를 7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홈으로 가는 버튼 하나, 홈 이렇게 홈으로 가는 버튼, 홈으로 가는 거 하나를 홈으로 가는 버튼 하나랑요. 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다 복제해서 얘는 다시 월드로 가는 버튼. 요거는 이 안에 있는 텍스트는 월드라고 변경해 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엔딩 씬에서 캔버스가 있고 요거는 배경 이미지죠. 요거는 뭐 백이라고 하고요. 요 텍스트는 타이틀이 되겠죠. 타이틀이라고 하고요. 요 버튼은 홈으로 가는 버튼이니까 홈 버튼이라고 하고요. 텍스트 들어갔고요. 여기는 월드로 가는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월드 버튼 됐습니다. 우리 홈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홈, 다이렉셔널, 카메라, 그 다음에 이 로우 이미지는 백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는 타이틀이라고 해보고요. 여기는 시작하는 버튼이죠. 그래서 월드로 갈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월드로 갈 거야. 월드 버튼이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 월드에는 이렇게 있고요. 네, 홈에는 이렇게 있고 엔딩에는 이렇게 있네요. 좋아요. 저장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홈에서 스타트를 누르면 월드로 가는 걸 한번 구현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가 필요하겠죠. 저는 SF 폴더에 스크립트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스크립트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이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저는 씬을 이동할 거라서 C# 스크립트를 만들고 씬 btn이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씬으로 이제 누르면 씬으로 이동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씬 btn 버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먼저 디버그 .log 해주시고요. 한번 어태치해서 확인만 해볼게요. OK라고 한번 넣어봤어요. 업데이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씬 버튼은 시작하면 OK만 출력하는 버튼인데요. 요 씬 버튼은 어디다 달면 될까요? 이 스타트 버튼에 달면 되겠죠. 네, 이 월드 btn에다가 얘는 이미 만들어질 때 버튼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어서 요 씬 버튼 씬 btn이라는 스크립트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UI 요소 중에 버튼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여시고 리스트가 empty되어 있잖아요.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누구를 누르냐? 자기 자신이죠. 월드 btn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아직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해볼 건데요. 먼저 어태치하면 이 로그 OK가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장합니다. 플레이 해봅니다. 우리가 저 버튼에다가 이 씬 btn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콘솔장에 OK가 잘 뜨죠. 그래서 잘 어태치가 됐구나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 스트링 btn 넣어줬고 이 버튼이 여기 대상 자기 자신 누르면 어떤 함수를 실행할 거냐 함수를 만듭시다. 이제 얘는 필요가 없고요. 저는 그 함수를 다른 데서도 계속 쓸 수 있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public 누구나 쓸 수 있게 void 이름은 로드씬이라는 LOAD 로드씬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까 해요. 근데 얘가 씬을 이동하려면 패키지 유징 그 유니티로부터 그 씬 매니지먼트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티 엔진에 있는 씬 매니지먼트를 가져옵니다. 그래야지 씬 이동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얘가 로드 씬이라는 버튼이 하는 일은 이제 저 씬 매니지먼트를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씬 매니저가 로드 씬 해라. 어디로 가죠? 우리 월드 좀 키워드릴까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유징 엔진 씬 매니지먼트 가져왔기 때문에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로드 씬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씬 매니저는 월드로 로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스크립트는 작성했고 월드 btn을 누르면 어떤 함수? 이 씬 btn 안에 있는 로드 씬이라는 게 실행이 되는 거죠. 즉 씬 btn 여기다 어태치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 눌러요? 월드 btn 여기다 대상 넣어줬죠. 이렇게 넣어줬죠. 그래서 월드 btn 누르면 어떤 게 실행되라고? 이 씬 btn 여기 안에 있는 로드 씬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본다면 스타트 누르면 자, 얘가 이렇게 스타트 누르면 얘가 못 가요. 뭐라고 에러가 떴냐면 월드가 couldn't 로드 되지 못했대요. 그래서 빌드 세팅에 가서 추가하라고 블라블라 에러를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먼저 작업을 하시기 전에 빌드 세팅에 가셔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그 씬들을 여기다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홈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월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엔딩을 이동하는 거 이렇게 3개 넣어주시면 돼요. 0, 1, 2 뎁스 순서 만들어졌어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플레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 누르면 짜자잔 월드로 잘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엔딩에서도 그쵸? 엔딩에서도 홈을 누르면 다시 홈으로 가거나 월드를 누르면 월드로 가거나 하고 싶거든요. 그럼 우리가 스크립트를 지금 이 씬 btn이라는 애는 월드로 가는 거니까 내가 엔딩에서 홈 가는 거랑 월드 가는 거랑 또 만들어야겠죠. 물론 이 월드는 월드로 가는 버튼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월드 btn에는 얘를 그냥 넣어주면 되겠다. 그쵸? 왜냐하면 월드 btn은 월드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거 넣어주고 플러스 눌러서 월드 btn을 누르면 씬 btn 안에 있는 로드 씬 가라. 그러면 엔딩에서 이 월드를 누르면 가겠죠. 근데 문제는 홈이잖아요. 그럼 또 만들면 되죠. 근데 너무 귀찮아요. 게을러는 저는. 또 만들면 되지만 너무 그 코드가 남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변수 씁시다. 여기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퍼블릭 스트링 타입으로요. 씬 네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씬 네임으로 이동하도록. 그러면 지금 씬 버튼에서 변수 씬 네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홈에서 보면 이 월드 btn 보면 씬 btn 됐고 이 씬 네임이 여기 비어있죠. 근데 이 씬 네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건 월드잖아요. 월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월드 씬 btn이 어디로 그러니까 씬 btn 스크립트에서 이 변수는 월드로 설정해줬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로드 씬이 실행이 되는데 로드 씬은 받아온 씬 네임으로 가니까 쟤는 월드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엔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월드 btn으로 가는 거 요 씬 btn 스크립트 추가됐잖아요.
월드 BTN 누르면 로드씬이 추가되는데 얘는 월드로 가는 거죠. 네, 월드 써주시고요. 얘는 됐죠? 그러면 홈은? 네, 홈도 우리 요 스크립트에 홈 BTN에 요 씬 BTN 추가해주고요. 얘는 홈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씬 이름이 홈이죠. 그러니까 홈 BTN 누르면 요거는 홈이라고 해주면 끝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홈도 요거 추가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홈 BTN을 누르면 스크린 BTN에 로드씬 해라. 월드도 다 추가됐고요. 자, 그럼 한번 플레이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홈을 누르면 홈으로 다시 가죠. 자, 스타트 누르면 이제 월드로 갔고요. 다시 끊었다가 여기서 다시 월드로도 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월드 누르면 네, 월드로 가죠.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적정한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볼까 해요. 그래서 홈에는 아까 우리가 가져온 음악 중에 들어봅니다.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홈의 메인 카메라에 이런 음악을 하나 넣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월드씬에는 저장하고요. 월드씬에는 한번 음악을 들어볼까요? 이런 거 넣어볼까요? 지금 뭐 디자인보다 그냥 여러분들께 구현하는 원리니까 메인 카메라에 음악을 넣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엔딩에다가도 또 음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음악 듣는다면 메인 카메라에 이런 음악 넣으면 돼요. 자, 저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씬의 홈에서 저장하고 플레이 해보면 잘 들리죠? 스타트 눌러서 네, 이렇게 음악이 잘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캐릭터가 엔딩을 갈 수 있으려면 이 월드에서 이 캐릭터가 이제 뭐 해줘야겠어요? 뭔가 얘가 어떤 대상에 가면 어디에 부딪히면 엔딩으로 가라, 이런 거 하나 추가해줘 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캐릭터를 조금만 이렇게 이동하고요. 너무 많이 가기 힘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3D 오브젝트에 캡슐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미션이에요. 얘를 만나서 얘한테 터치가 되면 미션 컴플릿. 네. 이거를 이 정도로 하고요. 네. 21로 하고 위치는 그래도 캐릭터가 좀 움직여서 여기다 숨겨놓을게요. 얘를 만나서 터치하면 미션 성공. 이해가 되시죠? 여기다가 숨겨놓았습니다. 자, 그럼 얘한테 닿으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이놈의 이름을 엔딩이라고 하나 태그를 줍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봤죠? 에디 태그 하시고 플러스 눌러서 엔딩이라고 하나 만들어주세요. 세이브. 그래서 다시 이 캡슐이 엔딩이 되게 됐죠?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캐릭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서 사실은 얘가 가지고 있는 코드에서 좀 추가해서 수정해 볼까 해요. 그래서 리지드, 어떤 충돌에 관련된 거나 중력에 관련된 걸 컨트롤하는 리지드 바디 푸시, 이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코드가 열릴 텐데요. 여기서 콜라이더를 찾으시면 돼요. 이걸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표는 이런 걸 앞으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콜라이더가 힛이 충돌하는 부분 검사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검사해 볼까요? 디버그.로그 힛이 어떤 건지 힛을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가 콘솔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해요. 자, 플레이에서 콘솔에서 뭐라고 나오나 봅시다. 힛이 보면은 네, 계속 뭔가 출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그냥 이걸 출력할 게 아니라요. 만약에 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힛의 콜라이더가 콜라이더의 태그가 엔딩이면 즉 엔딩을 만났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디버브 수업도 해봤죠. 그리고 성공이라고 해봅시다. 성공, 즉 우리가 이걸 다 이해는 못하지만 hit이 부딪힌 대상을 의미하고요. 그 콜라이더의 태그가 뭔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자, 성공이라고 넣어보고 한번 확인해 봅니다. 리로드, 이제 스크립트 리로드 하고요.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건 클리어하고요. 막 가다가 만났습니다. 여기에 부딪혀 볼까요? 그랬더니 성공! 좋아요. 이제 성공하면 그냥 성공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씬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유징 유징 사용하겠습니다. 유니티 엔진에서 씬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출력할 게 아니라 되겠죠? 씬 매니저에 로드 씬 어디로? 엔딩으로 가면 되지 않나요? 제가 만든 씬 이름이 엔딩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기억이 안 나요? 씬의 네임이 그쵸, 엔딩이었죠. 자, 그래서 엔딩이라고 해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확인해 봅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스타트 눌러서 월드로 갔고요. 네, 다시 월드를 눌러서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 다시 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잘 만드셨나요? 여기까지 잘 준비하셔서 기말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